그러고 보면 지금 말씀 이렇게 들으면 생각나는 게 우리 백자를 이렇게 보면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조선 백자 하면 요즘으로 치면 달항아리 있잖아요. 왜? 예. 그 달항아리가 정말 아주 정말 훌륭한 예술품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달항아리도 이렇게 생활자기로 썼을까요? 어떨까요? 그거를 아마 생활용기로 쓰기에는 그러나 조금 너무 큰 느낌이 있고 그리고 그걸 장식용으로 쓰기에도 우리 사랑방에는 잘 맞질 않아서 정확하게 그거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우리 그 한옥에 어울리게끔 했는지는 조금 더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왕실에서 뭐가 뭐 어떤 흠집이 있어도 아니면 뭐 사는 철분이 있어도 아니면 먼지나 뭐 이제 이런 이물질이 붙어도 그리고 이게 틀어져도 왕실에서는 그걸 그대로 썼다는 겁니다. 아마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떤 장식적이지 않고 따라서 어떤 그 조선 왕실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소박하고 검소하고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성정이 사실은 뭐 여러 백자에 다 묻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달항아리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달항아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참 많은 그 예술가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달항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그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선 백자 달항아리는 한국 추상미술의 대가 김한기에겐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하나의 예술품은 고유의 특징이 없으면은 그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 그 자기만이 가지는 특징, 이게 가지셔야 됩니다. 이래야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여름은 10개, 100개면 100개 똑같은 거, 예를 들어서 석고 틀에 찍어낸 거,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현존하는 조선의 달항아리는 고작 20여 점 남짓. 단 한 작품도 똑같은 작품이 없다. 이 부정형의 매력은 탄생 과정에서 비롯된다. 백자 대호라 부르는 달항아리는 높이만 40cm가 넘는데 수동식 발물레로 대형 항아리를 만든다는 건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었다. 백자 대호를 만들겠다는 조선 도공의 집념은 위아래 커다란 사발 2개를 보게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그러나 어렵사리 완벽한 모양을 빚는다 해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일그러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저도 이 물레를 던진 지가 58년째입니다. 58년째인데 내가 만족하게 이걸 달항아리를 참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마에 들어가서 불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도공이 달항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달항아리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사람이 만들지만 결국 자연이 완성하는 것이 달항아리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러면 그 기다림 속에 아주 둥근 달이 나올 수도 있고 이지러진 달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그
그 항아리는 자기의 할 바를 또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자의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다 만들었지만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결국 인간의 힘을 다하지만 그 도자기의 천성은 결국 하늘이 정하게 되는. 그래서 그 순간 사람은 그 항아리를 보면서 굉장히 겸허해지고 다시 그 문양이 없는 그 순박하고 순연한 그 백색의 그 본성 앞에 다시 굉장히 숙연해지게 되는 그런 감흥이 현대인들에게 다시 어필하는 게 아닌가. 폭넓은 흰 빛과 부정형의 굴곡이 그려주는 무심한 아름다움. 달 항아리에는 무명 도공들의 혼과 사대부와 왕실이 지향했던 절제와 품격, 그 모두를 포용하는 넉넉함이 담겨 있다. 그것은 잊혔던 조선의 힘이자 조선인의 삶, 조선 백자만이 지닌 아름다움이다. 이게 차로 잰 듯한 완벽함이라기보다는 이 포용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달 항아리. 지금 이렇게 이 화면에서 본 걸 보면 그 여러 가지 살짝 대칭이 안 맞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만약에 동시기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그런 백자 항아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기가 막히게 좌우가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 흠집도 없고 비틀어지지도 않고 완벽의 미를 그 사람들은 계속 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달 항아리처럼 어딘가 삐뚤삐뚤하고 뭐 찌그러지고 흠집도 많고 아니 어떻게 이런 그릇을 왕실 사대부가 쓰지? 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릇들을 우리의 생활 공간, 아니 왕실 공간, 그 다음에 그걸 후손 대대로 어떤 미적인 대상으로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은 조선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던 미감의 어떤 결정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말이죠. 우리가 그런 아주 좋은 기술력을 갖고 그걸 더 적극적으로 문호 개방하고 교류하고 이러면서 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방 교수님 그릇이 정말 뭐냐, 이 그릇에 대한 의미 이런 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그릇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세기의 그릇이 있고 19세기의 그릇이 있고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을 통해서 이 그릇을 만들었던 조선 사람들, 조선의 왕부터 정말 천한 장인들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릇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뭐였는지, 왜 그렇게 느꼈는지, 결국 조선 백자는 바로 조선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조선, 그리고 개혁해야 될 조선, 그리고 21세기의 한국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에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릇은 곧 그 시대의 사람이다. 곱씹어 볼수록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오늘 백자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들 아마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방 교수님 오늘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도자 역사는 참 찬란합니다. 고려시대는 천하 제1의 비색청자로 명성을 떨쳤고, 또 조선시대는 앞선 백자 기술로 결국 수백 년이 지나 명작이라 평가받는 달 항아리란 독창적인 그릇을 남겼습니다. 1시간 남짓 경기도 광주를 중심으로 지난 도자 역사를 돌아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을 때 가장 융성한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가장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 말입니다.